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계속 갚을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추가 대출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그 시점에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닭의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유익상 변호사님 채널인데 네. 저 오늘 좀 기생하려고 나왔어요. 제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서 홍보할 겸해서 기생하려고 한번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회생 길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운찬 변호사이고요. 오늘 여기 채널에 출연을 해서 유익상 변호사님한테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20대 분들의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이란 어떤 용어랑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많이들 하시나요? 20대 분들도? 최근 한 1, 2년 네.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니까 뭐 인식 자체도 사실은 회생 파산 이러면은 이제 네. 좀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죠. 뭐 은퇴하신 분들이 뭔가 사업을 해서 잘 안 되는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최근에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들은 이제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흐름하고도 좀 무관치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 자체도 회생 파산이 예전에는 뭐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인식됐다면 요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하는 인식도 생긴 것 같고 이러면서 점점 20대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회생이라는 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요건이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가, 우리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요건들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죠. 아니다. 요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봤을 때 20대에 요 정도 채무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좀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채무의 기준. 예. 사업을 하는 분들은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적어도 20대 분들은 그게 또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20대 분들의 어떤 채무의 기준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처한 소득이라든지 채무의 규모라든지 재산의 규모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돌려막기를 생각을 하거나 카드론을 생각하고 있거나 뭐 대환대출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시점이 딱 적절한 시기다. 연체되기 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계속 갚을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추가 대출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그 시점에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추가 대출을 내가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일단 급한 대로 꺼트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끝날 그 어떤 절차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우 높고 거의 한 99%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좀 젊은 분들일수록 좀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카드론도 그렇고 특히나 리볼빙 같은 경우는 당장에 내가 다음 달에 200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10%, 20만 원만 갚고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발생한 채무를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착각하시는 게 나 다음 달은 여유가 있네라고 느끼고 그러면은 뭐 좀 더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채무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이게 그렇죠.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길로 들어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무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얼마 지고 있는 요거 포인트에 맞아요. 계속 네, 이제 네, 꽂히다 네. 보니까 네. 정확한 그 판단의 어떤 타이밍이나 시기가 좀 그렇죠. 늦춰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요거가 조금 궁금한데 결국에는 개인 회생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하고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생이나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개인 회생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것일까요?
이제 뭐 소득을 만드셔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대학생이면서 개인회생을 해야만 하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죠. 왜냐면은 대학생이고 소득이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하면은 대출도 안 나왔을 거고 신용카드도 발급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빨리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학생 때도 어떤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 뭐 대출도 받게 되고 뭐 카드도 발급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학생 신분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반드시 정규직에 자대보험이 가입된 직업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프리랜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이제 진행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학업을 지속하는데 석박사 과정을 계속하면서 이게 채무가 이제 쌓이잖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박봉에다가 추가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간 강사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업무들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도 이제 뭐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소득을 만든다면은 개인회생 자체는 진행할 수가 있고 뭐 실질적으로 상담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그럼요. 상담 직접 하시잖아요. 네, 상담해보시면 그런 거 안내드리면서. 제가 남의 채널 와서 제어를 어필할 수 없으니까 띄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은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그게 이런 많죠. 분들 이제 물으시긴 하는데 만약에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접수를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변제 재원이 어디 있냐,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바로 고정명령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마련하시고 계속적으로 내가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하시고 그 취업한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로자라면. 그러니까 그날도 바로 접수 가능하니까 그 전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취업이 되면 그날 바로 접수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죠. 조금 내용이 또 많고 또 유익한 내용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끊지 마시고 2편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